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벌써 4월의 첫날을 맞았는데요. 4월 1일 하면 떠오르는 날이 있죠. 바로 만우절인데요.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로 재밌게 즐기는 기념일 같은 날인데요. 주로 학창시절의 추억들 많이 있으시죠? 이날만큼은 감히 선생님들께 장난도 치고 또 장난 반 거짓말 반으로 고백도 하고 친구들끼리 재미라고 해야 할지 망신 주는 건지 아니면 괴롭히는 건지 모를 거짓말들을 했던 추억들이 많았는데요. 장난이나 거짓말이 지나치면 꼭 또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안 좋은 일로 번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우절이 달갑지 않은 대표적인 곳들이 있죠. 소방서, 경찰서, 전화국 같은 곳들인데요. 일선에서 민생 치안과 안전을 담당해야 할 이분들에게 만우절은 참 힘든 날이라고 합니다. 불났어요. 누가 침입했어요. 어디 감금돼 있는데 구해주세요 해서 긴급하게 출동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거짓말들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진짜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 구조를 지연시키는 큰 문제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런 거짓 신고나 이에 대한 처벌 해마다 늘고 있고요. 올해도 경찰청이 만우절을 맞아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처벌 수위도 높은 만큼 절대 이런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일들로 4월을 시작할 수 있길 바라면서 4월 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승원아, 담임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래.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재밌네요. 네, 또 정림님이 소방서에 장난 전화 절대 안 된다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오늘 아침 라디오 듣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꼭 우리 방송 안 듣는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붉은 누룩 사태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뉴스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요즘 1억 원을 넘었다는 비트코인 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은 수산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수산업과 어촌이 더 살기 좋고 경쟁력 있길 바라고요. 자, 해양수산부가 4월 이달의 수산물로 키조개와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붉은색으로 울퉁불퉁하게 생겼고요. 주황빛의 속살과 특유의 향이 봄철 입맛을 돋궈주는데요. 이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면역력 증진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회로 먹지만 비빔밥에 넣어도 맛있는데요. 붉고 울퉁불퉁한 이 수산물은 뭘까요? 맞힐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지님, 주말에 둘째 첫 자전거 샀다고 이제 아빠랑 운동할 것 하나 더 늘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굉장히 귀엽겠네요. 근데 네, 아무쪼록 좀 조심조심. 그리고 그거 아시죠? 헬멧 꼭 쓰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장갑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넘어지다가 바닥을 짚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손을 많이 다쳐가지고 장갑도 끼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일상이 회복되면서 농촌 관광 수요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농촌 관광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국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실태조사가 2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농촌관광 실태조사가 뭔지 알려주세요. 네, 농촌관광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농촌관광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국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2년 한 해 동안 농촌관광을 경험한 15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어떤 좀 특별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2022년 한 해 동안 농촌관광을 경험한 국민은 35.2%로 2020년에 30.2%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경험 횟수도 1.6회에서 1.9회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숙박이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어서 네. 적극적인 체류형 상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 농촌관광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경험하나요? 네, 농촌에서 주로 즐기는 활동은 농촌 지역의 맛집 방문이 44.8%로 아하. 가장 많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음식이 직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농촌 둘레길 걷기가 34.9%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가 3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 숙박시설이 79.4점, 주변 관광이 79점, 운영자 친절성이 78.3점 순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응급의료 진료시설이나 마을체험 관련 해설 안내 등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딴 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응급진료 또 체험 관련 사항 등에 있어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상회복 이후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등에서는 농촌관광 차원에서 지역을 방문하고 관계를 맺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농촌의 경관, 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유롭고 풍요로운 농촌관광 많이들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요. 본격적으로 밭갈이가 시작된다는 청명인데요. 농사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농업기상정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농가에서는 논밭갈이 등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도 자주 내리고 황사, 미세먼지 등도 자주 발생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내일 저녁 제주, 전라권, 경남권을 시작으로 모레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아침이 3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발 황사나 미세먼지 없는 날들이 좀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준비해야 할까요? 네, 모 기르기를 잘하려면 벽시 기르기와 종자 소독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모 기르기를 위한 소금 가리기와 종자 소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실한 벽시를 선별하기 위해 가락을 제거하고 소금물 가리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금물 가리기 할 때는 물의 비중을 매변은 1.13, 찰변은 1.03으로 비중계를 활용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 가리기는 3 내지 10분 이내로 실시를 하고 바로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그늘에 말려서 벽시 소독할 때까지 보관을 하거나 바로 소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소독할 때 주의할 사항도 알려주시죠. 최근에는 종자 소독을 온탄 소독기나 벽시바라기를 활용해서 약재 침지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벽시바라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물 온도를 30도씨까지 높인 후에 약재를 희석하고 종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종과 함께 작업할 경우 종자소득이 균일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분리를 해서 소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종자 소독 잘해서 튼튼한 보 잘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커가고 있는 밀보리는 어떤 관리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밀보리는 대부분 이모작으로 논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가 자주 올 경우에 배수가 불량해져서 스패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배수로를 확인하시고 배토기 등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스패로 인해 식물체가 황화 현상을 보일 경우에는 요소 2% 액을 10와르당 100리터 정도를 준비를 해서 2 내지 3회 정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수로 관리 잘 하셔서 피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붉은 누룩 사태와 건강기능식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붉은 누룩 사태 저도 얼핏 본 기억이 나요. 네. 그 붉은 누룩 제품을 먹고 사람들이 안 좋은 상태가 됐다, 뭐 사망했다는 기사도 본 것 같고요. 일본 제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제품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이게 네. 뉴스에서 한번 보신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네. 확실히 이게 좀 온도차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는 이제 약사고 또 제약업계 쪽에 있다 보니 이제 이쪽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다 정도보다는 이제 조금 더 맥락을 짚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잘 준비했다 싶고요. 네. 아, 네. 저를 보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사건 자체도 이제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테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일본의 고바야시 제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붉은 누룩을 이용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먹고 갑자기 사망하거나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제품 자체에 뭔가 좀 독성이 있는 게 있더라. 그런 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이게 그냥 이웃나라 일본 얘기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아닌 게 예. 이 고바야시 제약이라는 곳이 사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왜 이제 저희 일본 놀러 가면 약국 가서 쇼핑해 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안 그랬는데 그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예. 이런저런 파스도 그렇고 뭐 예. 이런 눈에 붙이는 이런 것도 그렇고 막 뭐 들은 네. 게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일본 가서 돈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쇼핑 선물로도 많이 네. 사고. 그런 거를 많이 만드는 회사라서 어쩌면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거 몸에 좋다니까 사오자 하고 가져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거 네, 들으시는 그래서 분들은. 예.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5명이 사망하고 지금 한 114명 정도가 입원한 상태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본 가서 뭔가 붉은 누룩 건강상품을 사왔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바야시 제약계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나 내가 그걸 좀 계속 먹어왔다고 한다면 네 근처 병원에서 혹시나 건강이 나빠졌을 수 있으니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그 근처 병원에 갈 때 어디를 가야 돼요, 과를? 이거는 보통 그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나오는 보고를 보면요, 그 신장이 나빠지는 그런 환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런 거는 이제 소변 검사를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뇨기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내과 가서 내가 이런 뉴스에 나온 제품을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사람이 114명이 입원했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 붉은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이거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혹시나? 그럼 죄송합니다. 허가가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네.
이제 붉은 누룩이라는 성분 자체는 해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왜 주변에 막 보양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네. 산에서 이상한 버섯 캐오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네, 네. 이거랑 비슷하게 뭔가 붉은 누룩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붉은 누룩 자체는 확실히 좀 입증된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가- 좋은 거다. 네, 예, 예. 우리가 이제 붉은 누룩은 몰라도 네. 누룩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누룩이요. 누룩. 누룩? 누룩은 네. 이제 고두밥 잘 지어서 거의 누룩을 넣으면은 막걸리가 됩니다. 술비들제 쓰는 그 막걸리 효소, 효모 이런 거를 누룩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럼 몸에 나쁠 리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냥 쌀을 발효시키는 그런 이로운 곰팡이 종류가 이제 누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붉은 누룩이라는 애들은 조금 특별하더라. 뭐가 특별하냐? 예. 얘들이 쌀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물질을 같이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정말 괜찮다 싶죠. 이거는. 야, 누룩 이 친구들이 신기한 친구들이네요. 네, 이 한편으로는? 네. 붉은 누룩이라는 친구는 고지혈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지혈증에. 그쵸. 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어우, 그래서- 너무 좋은데. 예. 그래서 이거를 가공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고 있던 건데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뭐냐 그러면 누룩이라는 건 좋은 친구인데 네. 그 고바야시 제약에서 만든 붉은 누룩 제품에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뭔가 독성 물질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예, 예. 이제 푸베르산이라는 네. 이 물질이 들어 있었다는 건데 네. 이제 막걸리 담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막걸리 막 담아 보신 분들도 하면 이제 오늘 똑같이 11알의 술을 담아도 나중에 보면 맛이 다 다르더라.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전통주나 발효주의 매력이기도 한데 그 담글 때마다 맛이 조금씩 바뀌는. 근데 이제 이것처럼 붉은 누룩도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원료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발효 과정이 잘못되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독성 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만 그 푸베르산이라는 물질이 사람 신장에 독성을 일으킨다. 콩팥에 독성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위중증한 상태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받는 거다라는 거에 지금까지 조사 결과고요. 이제 아직은 좀 이제 추정이긴 하지만 네. 아마 원료 오염이 된 게 아닐까. 원료? 원료인 쌀 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이유가 푸베르산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예. 위험한 독성 물질이 네. 원래는 이제 바위에 붙은 이끼 아시죠? 네. 네. 이끼 같은 애들이 만드는 물질이랑 되게 유사한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런 걸 만드냐면 이제 식물은 손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누가 와서 나를 자꾸 뜯어먹어.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네. 얘들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 먹지 마 이러면서 나쁜 물질을 막 만들어서 내뿜어요. 그럼 초식 동물들이 그걸 먹고 어이 뭐야 하면서 퇴퇴퇴 뱉으면서 이제 안 먹게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제 푸베르산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걸 섭취했더니 이제 초식 동물이 나쁜 풀 독초 먹었는 것처럼 약간 독성 반응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원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네, 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원료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다. 근데요, 이게 참 무서운 게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약과는 다르게 좀 뭐랄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항감 없이 굉장히 쉽게 먹게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몸에 좋대. 그러니까 일반 약은 걱정을 하면서 사실 먹긴 해요. 그쵸. 부작용이 뭐지? 한 번이라도 보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안 보잖아요. 이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몸에 좋대. 그냥 막 먹잖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 예.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갖고 가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면 네. 그 요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막 가짜 뉴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막 보면 무슨 단체 대화방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올라온다든지 뭐 인터넷에서 그렇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가짜 뉴스를 연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잘 속는 유형의 가짜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오성하면 좀 생각이 뭘 것 같으실까요? 잘 속는 가짜 뉴스의 유형이요? 네. 와, 어려운데. 정치 관련해서 너무 분야가 많잖아요. 아,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네. 분야는 아니었고요. 네.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 네. 네. 답답하셨군요. 아닙니다. 네, 네.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네, 진행자분. 괜찮습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정답은 뭔가요? 예. 정답은 이제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랑 외향적으로 비슷한데 잘 섞는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허위 정보라도 그냥 받은 글 뭐 이렇게 해서 막 글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이제 신문 기사처럼 편집을 해서 사진을 만들어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럴듯하더라고요. 예. 기자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그쵸. 예. 아니면 이제 막 영상인데 뭔가 어디선가 스튜디오에 양복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앵커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네. 이게 진짜겠구나 이렇게 적기 쉽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이 얘기를 드린 게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 이거랑 똑같은 이유로 국민들께 좀 혼선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우리가 먹는 약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동물 납작하고 알약이고 네. 캡슐이고 막 이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전형적인 약의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약이니까 그래도 철저히 관리를 받았을 거야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데 건강기능식품도 생긴 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이랑 똑같죠. 약인 네. 줄 아시고 그만큼 관리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효능이 있는 물질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를 해요. 확실히 도움을 준다, 무슨 병을 낫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이 애매한 정도의 말밖에 못하는 제품들이니까 이거를 보조적으로 쓰는 거지 약만큼 철저히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잖아요. 영양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많이 추천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걸 다 먹으면 밥이랑 똑같은 양이다. 네. 솔직히 그래요. 네. 이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영양제라고 해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후자가 맞죠. 맞을까요? 예. 보통 그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고 네. 이제 저한테 여쭤보신 분들은 많았어요. 이거랑 이거 같이 먹어도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약이랑 건강기능식품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몸의 생리기능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물질들은 전부 약으로 분류를 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그렇죠. 모르겠죠. 사실 와닿진 않죠. 예. 이런 비유를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수영장 가면 어린이 풀장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 풀장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기준이 있거든요. 시설 기준이. 그렇죠. 깊이 아닐까요? 네, 깊이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은 0.9m 이상 되면은 무조건 성인 수영장 밖으로밖에 못 써요. 어린이들 통으로는 못 쓰는데 네. 이렇게 기준을 만든 이유는 안전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수영하기는 더 좋지만 0.9m 이상이 되면은 애기들이 그냥 하기는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높은 발도 안 닿고. 혹시나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이거랑 비슷하게 이 기준을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효과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은 무조건 약으로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자동적으로. 효과. 네, 효과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아니 해외에서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어린이 풀장 같은 개념인 거예요. 약만큼 뭔가 효과가 있지는 않아. 얘들은 정말 어린이 풀장 같이 안전하게 그냥 많이 먹어도 되고 적게 먹어도 되고 사실은 수영을 배우는 효과도 별로 없어. 그 정도로 좀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막 별도로 막 우리가 이거 잘못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효능이 없기 때문에. 아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붉은 누룩 제품 고바야시 건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하시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저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요즘 제품들 보면은 막 그 미국 승인 받았다, 네. FDA 인증 받았다 이런 건데 이거 믿을 만한 거예요? 이것도 네. 그 미국이 정말 특이한 나라인 게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운전면허는 있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진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약은 이런 걸 다 관리를 합니다. 너 사고 이력 보자. 너 과속 있는 딱지 뜨는 거 있니? 이런 걸 다 검사를 해야지 약으로 판매가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팔 때는 너 면허는 있네? 그냥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제품, 확인된 제품, 품질이 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문턱이 굉장히 낮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인데도. 전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영양제 같은 거 프로틴 많이 드시나요? 예. 네, 그런데 그런 프로틴 제품 미국 거 좋다고 먹다가 보니 너무 근육이 잘 불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다가 누가 스테로이드를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참 버다 끊었어요. 네, 예. 그런 난리가 날 정도로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게 미국 상황이라서 해외 직구 우리나라 제품 사실 예전에는 일제가 최고다 미제가 최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국산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 관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국심에 기대서 국산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직구보다는 국산을 먹는 게 조금 더 이런 안전성을 높이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궁금증 박한슬 약사님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가상화폐라는 게 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요즘은 가격이 1억 원을 넘나든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별로 관심 가지 않고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죠. 근데 옆에서는 막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또 기회가 없고 돈을 잃은 것만 같은 포모 증후군, 즉 일종의 우울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이슈가요. 4월에 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 것 같은데 그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좀 이해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려면 이런 뉴스도 기본 상식 정도 알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김용영 코인 전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 전문 기자세요. 전 이런 직함도 처음 말해봅니다. 네, 참 드문 직함이죠. 네. 제가 알기에도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의 이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이쪽 산업이나 기술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코인 전문 기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코인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자 활동하는 사람은 처음 봬요.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일경제가 또 경제이지인 만큼 경제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그 기술 산업 이쪽에 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코인 전문 기자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정말 직장생활 잘하시겠네요. 아유. 지금 나와서 또 바로 네. 자, 어쨌든 포모 증후군 왜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진짜. 네, 우울합니다. 아침에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얼마나 올랐는지. 근데 이런 증후군까지 지금 확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살짝 짚어주세요. 네. 예, 뭐 포모 증후군은 요즘에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예, 포모 증후군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그래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일단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사실 근데 이 포모 증후군보다는 어쨌든 좀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 좀 있을 법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이 또 이제 달성을 했죠. 네. 달성했다고 1억 원이 지금 현재 1억 원 지금 상태인 거고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1일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5,4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5,400만 원에서 1억 네. 거의 2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6개월 단위로 한번 끊어서 가보면 작년 6월 말에는 얼마였느냐. 그때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조금 더 4천에서 5,600, 그다음 6개월 뒤에 바로 1억. 그렇죠. 쭉쭉쭉. 예. 작년 1월 1일 한 번 더 와볼까요? 작년 1월 1일에는 예. 2천만 원이었어요. 와,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1년 3개월 만에 2천만 원에서 1억이 된 건입니다. 야, 예.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숫자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이렇게 조급함에 좀 이렇게 휩싸일만 하죠. 네네네. 예. 그렇긴 합니다. 몇억 간다는 말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일단 비트코인이 화제가 된 기록들이 있다면서요? 있습니까? 예. 몇 네.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게 2009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거의 15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고 뭐 2017년도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비트코인을 알린 그 당시가 이제 거의
그때 한번 이제 1,000만 원 정도 넘어서면서 아니 이런 실체가 없는 게 어떻게 1,000만 원이 되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알렸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훅 이제 떨어진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21년이죠. 2021년 말이 이제 그때 거의 8천만 원까지 가면서 그때면서 이제 다시 비트코인의 이제 제2의 전성기 이런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하는 그랬던 것 그때는 같아요.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2021년이 정말 거의 광풍이라고 해도 될 만큼 21년. 네. 그때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22년에 이제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었죠. 2022년 5월에 이제 그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이제 테라 프로젝트 루나에 루나가 이제 거의 이제 권도영 대표 그렇죠. 시가총액 8조 원이 거의 정말 일주일 2주일 만에 거의 불과 한 몇천억, 몇백억 이 정도로 없어져 버렸었어요. 그리고 2022년 11월에 이제 전 세계 3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잠깐 말씀드렸던 2천만 원까지 가버렸고요. 자, 이게 과거의 기록이고 지금 이제 빨리 살펴보면 이제 3월 11일 날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돌파를 하면서 역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73,000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역대 그러니까 2021년 말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약 이제 2년 만에 갈아치웠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거래가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살펴보면 이번 달 초에 비트코인의 이제 하루 거래량이 무려 3조 원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오거든요. 3조 원은 거래량.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3조 원이 되기도 했는데 최고 많이 기록했었을 때가 약 6조 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찌됐든 삼성전자 주식보다 더 많이 비트코인을 사고 판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코인 거래는 12조 원이어서 코스피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주식 거래보다 많은 거죠. 지금 비트코인 하나. 근데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게 ETF 이거거든요. 근데 ETF라는 게 잘은 몰라도 이게 주식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주식처럼 맞죠? 주식 상품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그 변화의 어떤 좀 기점이라고 분기점이라고 저는 듣기만 했는데 이게 뭡니까? ETF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 있지 않습니까? 펀드 상품을 지금 우리가 펀드를 이제 가입을 하면 펀드를 환매할 때까지 펀드를 다시 팔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팔아서 내 그냥 수익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좀 상당히 좀 기다려야 돼요. 최소 2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 펀드를 주식처럼 잘게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이 펀드가 하나 있으면 이거를 뭐 1,000개의 ETF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펀드 상품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는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주식이 아니라 코스피 200 같은 이런 코스피 200은 이제 거의 1등부터 1위부터 200위까지를 모아놔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해들이 올라가는 거 평균 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 집합 펀드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처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ETF가 나오면서 금이나 또는 뭐 이런 뭐 커피, 콩 이런 상품에도 금을 우리가 직접 사지 않고도 금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주식에서 그랬죠. 이게 아주 그 현대 금융 그 상품, 현대 금융업계의 총화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ETF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ETF가 나오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처럼 사고 팝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이제 올 1월에 등장을 하면서 승인된 거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게 크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안 됩니까? 이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ETF를 이렇게 발행사가 있어요. 펀드를 이렇게 주식처럼 한다라고 하면 주식도 발행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는 발행을 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증권사라는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행사가 있는데 주식 ETF도 주식 같으니까. 근데 이 발행사가 보통 삼성 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 ETF를 이런 운용사가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처럼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돼서 법에 위반이 법에 위반이 돼서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 이 해외에서 발행된 미국이죠. 미국에서 발행된 비트코인 ETF를 우리나라가 중개할 수 있느냐, 중개해서 대신 대행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서학개미 얘기 많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식도 이제 그냥 국내에서 편하게 뭐 이 스마트폰으로 사고 팔잖아요.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건데 중개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안 되는 거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이게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어찌되었건 현재는 자본시장법 거의 위반으로 금융당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래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이 오른 건데 4월에 더 오른다. 심지어 2억 간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계속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5억 얘기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친구는 믿을 수 없는 친구긴 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ETF는 이미 나왔는데. 그 ETF가 그 1월 10일에 이제 거의 승인이 됐는데 사실 비트코인 ETF가 1월 10일에 승인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딱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유럽하고 그 영국 이쪽 독일인 것 같은데 이쪽 시장에서는 이미 ETF와 비슷한 ETP라고 하는데 ETP가 이미 허용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월가 뉴욕에서 승인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1월 10일 날 승인이 된 거고요. 그런데 1월 10일 날 처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어도 거래가 많이 안 됐고 그리고 거래는 많이 됐는데 10일 날 승인됐었을 때 비트코인이 47,000달러 했었는데 32,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왜요? 오히려 승인됐으니까 승인 소식을 기대를 하고 미리 선투자한 분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판 거죠. 그게 한 2주인가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ETF가 승인되자 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무슨 전 세계 연기금 이런 그런 펀드들이 여기에 돈을 이제 엄청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73,000달러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 해가지고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봤으면은 지금도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들어올 거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보수적인 이제 그 이런 투자 회사들, 보수적인 기관들은 3개월 거래 기록을 보고 확인을 해요. 근데 그래서 3개월 동안 얘가 이상 없이 거래가 잘 됐느냐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투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1월 10일 3개월 뒤면 4월 10일이죠. 그래서 4월 10일 뒤에는 또 새로운 투자 자금이 올 수 있다라는 분들이 기대가 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반감기가 지금 이제 4월 이후에 더 오를 것이다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반감기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신규 발행량이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거의 4년마다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일부러 줄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애초에 만든 사람이 전체가 2,100만 개를 딱 정해놨어요. 발행량을요. 근데 이걸 계속 무한정 발행하다 보면은 발행량이 이제 총 정해져 있는데 언젠가 끝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딱 계속 똑같이 발행하다가 끝내는 것보다는 4년마다 반씩 줄이다가 어느 순간에 없애는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신규 발행이 줄어드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희소성 측면에서는 원유도 당장 생산량 줄인다고 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비슷합니다. 그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위험 자산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본 게 맞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위험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코스닥 테마주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보통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코스닥 테마주보다도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가 되고 나서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코스닥 테마주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테마주 봤었을 때 오르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테마에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잘 몰라요. 이유가 모른다. 그리고 모르는 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뭐 디지털 금이다 또는 뭐 통화를 대체할 것이다 달러의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 보통 주식은 공시가 있잖아요. 여기는 공시 규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해줄 주체도 누군지 명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 비대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100%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위험 자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 비대칭을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 비중을 줄이세요.
위험 자산은 무조건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온다 하더라도 최소 1%, 최소라기보다는 보통 기본이 1%이고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막 3%까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투자 자산에서 최소 조금만 가져가는 거 꼭 이걸 지키셔야 위험 자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 어렵지만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김용영 코인 전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멍게였습니다. 3389님, 0157님, 7077님, 멍게입니다. 힘찬 월요일 돼 보아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3094님도 비빔밥 향긋함이 극에 달한다고. 자, 여러분 모두 고맙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힘찬 한 주의 시작 되시길 바라면서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